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더하나. 바닥에 계신 김선윤입니다. 네, 오늘 바닥에 계신 김선윤 해결사님과 함께 힘차게 심야상담소의 문을 열어봤으니까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심야상담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 해결사님 준비되셨나요? 아, 됐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심야상담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느냐? 전화, 문자, 유튜브 3개의 채널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서울경제TV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오늘 해결사님 텐션이 좋네요. 이 텐션에 맞출 수 있게 저도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행히도 호전이 됐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빨간불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 시장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상당히 좀 지루했던 그런 좀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드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자, 우선 오전장의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좀 정상적인 흐름이었어요, 자체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뉴욕 증시가 새벽에 잘 끝이 났는데 트럼프가 코로나가 걸렸다, 대통령이. 그리고 또 다시 또 퇴원을 했다. 또 선물이 또 하락했다, 상승했다 반복하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폭 자체가 또 어제 같은 경우가 한 2%대 정도. 그러면서 이제 전날부터 올랐던 국내 증시, 월요일, 오늘장 합친다면은 비슷한 흐름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다만 오늘 이제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시장이 잘 가던 시장이 또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흘러내렸던 이슈 중에 하나 보자면은 한 1시부터 해서 약간 흘러내림 나오다가 2시 한 20분경 바닥치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 목요일 날 옵션 만기에 따른 영향으로 미국 외인들의 좀 매도세가 조금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이었고 여기에 또 정말 시장을 재미없게 만들었던 게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빅히트 청약일이었죠. 오늘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청약 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몰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거나 하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도 조금은 뉴욕 증시의 선물 흐름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유동성 자금까지 상당히 줄어들어 버리니까 시장이 완전 좀 죽어버린 이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조금은 좀 아쉽지 않았나. 외인들과 기관들의 흐름 자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은 그닥 사실 큰 흐름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네. 외인들의 좀 이 선물 흐름 자체가 조금 시장을 살짝 흔들었었다. 근데 내일 시장은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 뉴욕 증시 봐야겠지만 어찌됐든 내일 시장의 흐름 기대해 보시고 오늘보다는 좀 나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사님께서 간단하게 오늘 시장 짚어주셨는데요. 미 선물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지만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미장 열리는 걸 보고서 조금 더 흐름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해결사님과 함께 심야상담소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코너죠. 노랑이 궁금증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오늘 노랑이 궁금증 시간에는요. 노랑이 분들이 어떤 섹터와 종목을 궁금해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두산그룹주가 올라왔는데요. 3가지 종목 중에 2가지 종목이 정말 치열하게 치고받고 했습니다. 하나를 골라낼 수가 없어서 두산퓨얼셀과 두산중공업 2개 다 준비를 했으니까 해결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정말 투표가 치열했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두 종목 다 궁금하셨나 봐요. 이 두산 관련돼서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이 질 것 같아요. 한 종목씩 그래요. 좀 봐주세요. 두산 퓨얼셀이랑 두산 중공업이랑 같이 좀 볼 건데 두 개가 오늘 투표 결과가 이제 똑같이 나왔어요. 제가 똑같을 때 그냥 투표 종료해버렸어요. 둘 다 봐드리려고 그렇게 제가 종료해버렸고요. 자, 우선은 두산 퓨얼셀이 블록딜 이슈가 좀 있었죠.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와줬는데 4천억 규모라고 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한 절반 정도밖에 진행이 좀 되지 않았어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서 뭐 약간 조금 불안한 그런 흐름이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물량 자체가 1,100만 주가량 됐었는데 한 560만 주밖에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2천억 정도밖에. 그럼 결국 이걸 또 어떻게 해요?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두산 중공업으로의 또 자금 이동이 있을 것이고 또 두산그룹 자체가 사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로 인해서 자구안 마련을 3조 원의 규모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뭐 또 매각을 하고 또 블록딜을 하고 이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산 퓨얼셀 자체가 올라가기 위한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뭐 수소, 연료 전지부터 굉장히 좋아. 2차전지 관련 쪽으로 해서 집중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회사라서 그 흐름을 타고 4월부터 5월 쭉쭉쭉 타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 재밌는 점이 뭐냐면 상장하고 나서부터 해서 주가 상황은 사실 7,000원대, 8,000원대 흐름이었어요. 보통 7,000원 흐름이었는데 그 당시보다 현재 한 6, 7배까지 더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총 자체가 현재 한 2조 4천억 정도 한 모습이지만 저 당시 시총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하던 회사예요, 사실. 그러면 이 블록딜을 통해서 재밌는 점은 뭐냐? 4천억 정도의 현재 반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나머지까지 다 진행을 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네, 손 하나 안 쓰고 좀 코를 푼 격일까요? 그냥 투자한 자금 고스란히 시총만큼 건진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두산 퓨얼셀은 너무나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잘 올라서줬고 블록딜 이슈 맞춰서 자금을 회수해서 그 자금을 다시 어떻게 해요? 채무 정리를 위해서 중공업 쪽으로 넘어가고 잘 활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올라갈 건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우선 퓨얼셀 같은 경우를 봐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2천억에 대한 560만 주를 18%가량 할인해서 넘겼어요. 560만 주가 오늘 전체가 정리가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조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나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두산 퓨얼셀 보니까 개인들이 160만 주 매도세가 좀 있거든요. 이게 개인들에게 넘어갔던 물량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량들 자체 기관들과 외인들이 받았다곤 하는데 아직은 좀 더 남아있다는 판단이고 그리고 이 물량을 또 갑자기 한꺼번에 싹 정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주일이나 2주 텀, 보통 일주일 정도 텀을 가지고 정리하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 수준에서 그냥 던지더라도 수익이에요, 사실. 35,000원대니까.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게, 이 물량이 아직 덜 나왔어. 대충 계산을 해보니 좀 더 나올 물량 자체가 400만 주가량은 더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들의 물량에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좀 더 나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고 여기 상황에서 최소한 저는 300만 주 정도 남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로 500만 주가량이 더 있단 말이에요. 또 블록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주가 자체가 쉽게 갑자기 위로 올려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무조건 지금 4천억 매각 해가지고 채무 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 5만 원대 이상, 5만 5천 원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최근에 바닥 확인하고서 다시 조금 올려치려고 하는 찰나에 타이밍도 참 진짜 나빠요. 왜 하필 지수 하락하고 회복하는 그 시기에 이거를 블록딜을 합니까? 조금만 그냥 또 고점에서 해주시던가 시장 회복 좀 보고서 주가 좀 5만 원, 5만 5천 이상 올라간 다음 하셔주시던가 그게 필요하지 않나요? LG화학도 똑같아요. 요즘에 이 대기업들이 지금 개인 투자 때 하는 이 행태가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LG화학도
좀 어느 정도 인적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 두산 퓨어스일 때 지금 상황에서 블록딜을 이렇게 해버린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우선은 좀 안타깝지만 두산도 이미지 타격 커요. 네, 크고 이 블록딜 물량 더 나와야 돼요.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쉽게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될 줄 알았는데 반밖에 안 됐어. 그럼 반 또 나와야 돼. 반 때문에 지금 주가가 15% 빠지, 16% 빠지고 출발했는데. 그렇죠? 쉽지가 않겠다. 우선은 나머지 물량 정리될 때까지는 반등보다는 하락도 아니에요. 현재 이 구간대 올려쳐도 한 4만 원 구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타깝지만 시간 여유를 가지셔야 되고 또 하나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주가가 좀 밀리긴 했는데 PER 약 100배 정도 해당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나 뭐 수소 연료 이쪽 다 관련주들 밸류에이션 높게 줘도 약 한 30배, 맥스로 50배 줄 수도 있겠어요. 네, 많이 올려쳤다 했을 때 프리미엄 주고 그래도 2배 이상 비싼 가격이에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성장이 더 좋아져서 내년에 나오는 게 약 30배 정도, 뭐 40배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굉장히 러프하게 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다려 보시면 이 블록딜 물량 소화되면서 다시 전고점 포인트는 있을 거예요. 워낙에 이슈가 강하니까. 그때는 한번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되 크신 분들은 한번 비중을 줄여주셔야 돼요. 네. 그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너무 비싼 종목이라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 요즘에 대기업들, 그러니까 회사 전체적으로는 약간 재무적으로 불안한 회사들, 네, 이런 흐름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찌됐던 좀 같이 이슈를 받고 좀 가는 와중에 그나마 뭐 이 친구는 블록딜을 안 했어요. 자금은 들어 재물을 끈다고 하니까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차트상으로도 보자면 답은 있어요. 사지 말아야 될 구간에 대한 부분이죠. 바닥, 7월에서 급등했던 바닥 있죠? 여기가 또 급등했던 바닥이잖아요. 이 두 자리만 보면은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닥 라인 잡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구간, 이 고점에 대한 부분 라인 대충 요 정도. 여기 세 개, 동그라미 3개만 보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 고점 자리, 이 자리 매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 때 두산중공업은 매수하기 상당히 사실 좋아요. 네.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다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반성을 좀 하셔야겠죠. 두산중공업은 퓨어셀과는 다르게 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더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거고 1차적으로 올려치게 된다면 이 자리 눈에 보이네요. 한 15,000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16,000원 가고 17,000원 가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중공업은 퓨어셀보다는 굉장히 우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퓨어셀 가지신 분들은 걱정이 좀 되시겠지만 중공업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 가지고요. 퓨어셀도 좀 횡보한 이후에 블록딜 다 청산된 이후에는 움직일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관련해서 갖고 계신 분들 걱정이 좀 크셨을 텐데 저희 해결사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랑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경제 김선윤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1,500명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500명이 딱 차면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해결사님께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벤트일까요? 방을 제가 방송할 때만 열어놔요. 방송할 때만 열어두고 방송 안 할 때는 방을 잠가버립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무슨 광고가 제 방이 무슨 광고판인가 싶을 너무 정도로 인기쟁이라서 그러세요. 너무 인기쟁이라서. 광고가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오픈 채팅방 이외에 그 어떤 곳에서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칭까지? 네, 사칭이 원체 많아서 제 얼굴까지 올리고 사칭을 합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서울 경제 이외에 그 어떤 곳에서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노란톡의 채널에 서울경제TV 김선윤을 해가지고 제 얼굴 띄워놓고 있어요. 모든 전문가들 다 있는 것 같은데 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사기꾼이고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큰일 나게 몇 분들이 당하실 뻔했는데 절대 금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서울경제를 통해서만 하고 있다는 거 좀 인지해 주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방송할 때만, 저 김선윤과 허반석이 같은 방에 있는데요. 방송을 할 때만 문이 열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노란톡 지금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만 열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노랑이 되셔서요. 궁금하신 점들도 모두 해결하시고 또 1,500명 이벤트까지 참여하셔서 선물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랑이 궁금증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 종목을 부탁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이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현재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빠르게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이 고민을 제대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 해결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뭐든 여쭤봐 주시면 아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사님들의 컨디션을 꼭 체크를 해야 돼가지고 여쭤봤는데 첫 번째 문자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갖고 있습니다. 42,100원에 40%나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해결사님 죄송해요. 첫 번째 문자부터 좀 우울한데요. 바로 해결 좀 해주시죠. 아, 진짜 울고 싶다, 진짜. 야, 여러분. 아, 이거 저기 문자 주신 분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럴 거예요. 42,000원대신데 그렇죠. 제 라인을 그었어요. 이렇게 돼요. 여기서 사신 거예요. 여기서 사셔서 그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시려고 사셨는지 우선 좀 제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네, 제발 제 가족이 되시면 이 급등주를 따라가시는 이 사슬을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혼나고 시작하겠죠? 아, 가족이 되면요. 일단은 헬멧부터 쓰시고 네. 진실의 방으로 좀 가셔서 아이고, 네. 좀 이렇게 좀 이제 정신을 차린 좀 뒤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시면 가지고 계신 이제 포트 종목들을 싹 봐드려요. 그래서 봐드리고 그리고 차트 공부를 한번 그 포트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차트 공부를 시켜드려요.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차트 공부를 시켜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사시면 안 됐고 이걸 다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가족분들 이제 새로 들어오시면은 많으신 분들 종목이 50개도 있으신 분도 있고 40개 있으신 분도 많은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싹 잡아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인드 잡으시고 천천히 적응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종목 이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도 큰 수익을 노린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급등주 따라 들어간다. 이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은 바늘 위에 맨발로 서 있다고 말씀드려요. 바늘 위에 맨발로 서 있는 느낌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제 안 하실까? 근데 이제 두 차례나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올라갈 바라시고 계신데 이게 바늘이면 다행이지 한번 찔리면 다행이지 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첫날 자리가 아니면은 늦어도 둘째 날인데 이거는 이미 두 차례 큰 8월에 한번 올라가고 9월에 올라간 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9월 자리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하고요. 하이 리턴하는 자리였어요. 자, 진원생명과학 이슈는 좋죠. 이슈 맞을 때마다 좋게 잘 갑니다. 그 이슈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닥 확인하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비중 자체도 40%이세요.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금액이 크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연습 삼아 진원생명과학을 하셨고 약 한 100만 원 정도만 주식하시는 분이실 거다 분명히. 그래서 한번 테스트 삼아 한 진원생명과학을 10주 정도 사시지 않았을까, 40%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려치게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막 매수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특히나 이런 자리. 왜냐하면 단타를 저도 쳐요. 공개할까요? 이런 종목 단타 칩니다. 우수의 MS 이런 거 단타 칩니다. 네, 이 자리에서 들어가요. 가족분들 다 수익 중이세요. 크게. 단타 칩니다. 상장한 이런 정도 단타 칩니다. 박세라바이오 단타 칩니다.
첫날 바닥에서 들어갔습니다. 네, 3만 원 근처에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서 반타 쳐요, 저도. 그런데 진원은 못 치겠는 게 뭐냐면 너무 급등락이 심한 거예요. 저조차도 대응이 안 돼요. 올라가는 거 뻔히 보이지만 저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그 정도 느낌이라고요. 이제 올라갈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우선 보니까 진원생명과학 수급 상황에서 뭐 좀 특별한 거 외인이 그래도 최근에 많이 담아줬네요. 아직 빠져나가진 않았어요. 이 점은 굉장히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한데 이게 정말 외인일까?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아닐까에 대한 부분, 결국 개인들까지 치고 박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좀 걱정입니다. 재무상으로 봤을 때 이 실적에 대한 포인트 보자면 네, 보세요. 완전 새빨가다 못해 질려버렸다고요. 당연히 뭐 제약주들 안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적당해야지. 이슈가 또 나오긴 할 겁니다. 네,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우리에겐 아직 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매수가 근처만 오더라도 빠져나와야겠죠. 네, 나오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조언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위원님께서 힘드신 것 같으니까 빠르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 갖고 있습니다. 3만 원에 50%나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한화 오늘 종가가 26,250원이네요. 그래도 고개를 좀 들고 있어요. 네. 해결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 안 힘들어요. 그러세요? 안 힘듭니다. 마음적으로 힘드신 것 같아서 공감을 그렇죠. 너무 많이 해서. 안쓰러워서 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좀 그런 건데 자, 하나 3만 원. 자, 들고 계세요. 네. 자, 또 차트 보니까 역시나 급등할 때 따라가셨어요. 자, 제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거 잡아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가격에 사지 않도록 잡아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주식을 하시면 이제 급등주 좋아요. 재밌거든. 막 더 갈 것 같거든. 저도 경험해 봤고요. 네. 근데 득이 될 게 없어요. 바닥에서 사셔서 급등이 되는, 남들이 급등을 만들어줄 때, 급등주가 됐을 때 팔고 나와야지. 남들이 매수할 때 파시고, 남들이 매도할 때 사시는 거예요. 네. 거꾸로 하셔야지만 돈을 버십니다. 자, 하나 너무 좋죠. 좋은 회사예요. 근데 요즘에 사실 뭐 니콜라 이슈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좀 이래 그룹주들 자체가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재미없는 모습 보였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내려왔다 올라가는 모습. 전체적으로 하나가 조금 많이 조금 다시 한번 조금 정상적인 범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죠. 시간 여유를 가지세요. 자,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5년치만 보시더라도 네, 아직 갈 자리가 많아요. 저 꼭대기 5만 원대 고점은 아직 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한 차례 맞고 떨어졌던 거는 이 박스권의 흐름도 있고 니콜라 영향도 좀 있었어요. 그 다음 박스권 자체가 3만 5천 원짜리죠. 이런 자리는 충분히 올라칠 수 있는 자리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번에 올라가면은 흐름을 따라 보건데 이 추세적인 라인에서 이 자리를 계속 치면서 가면서 고점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사실 이 정도 흐름이 형성이 됐었다고, 이 자리 자체가. 다음 자리는 이 자리 올라치고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다음 자리가 얼마가 보이냐면 제 경험상 36,000원, 7,000원도 보여요. 그 이상도 갈 수 있어요. 다만 시간적인 여유를 굉장히 느긋하게 가지셔야 돼요. 짧게 보시면 안 되고 길게 보시고 가져가세요. 1차적으로 얼마? 28,000원, 9,000원짜리가 우선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3만 원 넘어갈 때 내 매수가 왔네. 팔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제가 방금 뭐라고요? 3만 7, 8,000원도 보인다 말씀드렸죠? 홀딩 하셔야죠. 가져가시고. 다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제가 이게 지금 갑자기 막 일주일 만에 가요? 아니에요. 최소한 얘는 밀린 다음에 올라갈 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 정도 시간 여유는 가지셔야 돼요. 연말까지 기다리시고 가져가시면 지금 매수가 이상뿐만이 아니라 최소 수익률 20% 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셨죠? 버티셔야 됩니다. 가져가시고 꼭 수익 실현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네, 저와 함께 상담 진행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우리 애청자님이시죠? 네. 네,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네요. 저기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4인요. K사인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800원에 20%요. 1,800원에 20%요? 네. 오, 요거 오늘 들어가신 거 아니죠? 네네, 며칠 됐어요. 알겠습니다. 요것도 살짝 급등할 때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제가 해결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매수가 너무 늦었었다요, 그죠? 네, 좀 늦었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올라갈 때 네. 매수를 해버리셨어요. 네. 제가 딱 보니까 네. 거의 팔아야 되기 직전 자리에서 조금 매수가 네. 들어가셨어요. 네네. 그게 좀 너무 아쉬운데. 근데 이 종목이 원체 이슈가 좋잖아요. 네. 지금 8% 오늘 또 급등했고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선 3월 바닥부터 해서 올려쳐서 흐름은 완성이 됐고 고점 인식되는 구간 자체를 체크해 보니 네. 이 자리가 딱 어떻게 기가 막히게 바닥 라인, 고점 라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자, 네. 이 종목은 네. 최악인 경우는 1,400원까지 열려 있긴 한데 다시 네. 올려치면 네. 2,1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수하신 구간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네. 이상을 갈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이 공간의 갭을 네.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네. 네.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네.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수급 사항을 열어봐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실적이랑. 네. 자, 수급을 열어보니까 시총 자체가 딱 1,000억에 걸려 있고 아직 네. 뭐 기간은 관심도 없는 종목이고 개인과 외인은 그냥 개인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적아 제발. 자, 그래도 건질만 하네요. 실적 포인트를 보니까 네. 완전 나쁘지 않아요. 네. 2분기 때가 좋았는지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좋았으면 네. 더 좋고. 2분기 때 네. 괜찮았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분기 때 약간 처지는 흐름이었지만은 흑자 기조 유지하면서 주가 살아있는 모습이라 여기서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슈몰이 한 번 더 하면서 매수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다만 네. 비중이 20%시잖아요. 네. 매수가율을 올라쳐서 1,900원대 막 흐름 나오면 네. 그때는 비중을 좀 절반은 줄이세요. 네. 이거를 20% 가져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한 10% 정도만. 네. 그리고 네. 만약에 내려와서 잡는다면은 1,400원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자리예요. 네. 그래서 올려치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수익 실현 끝내버리시고 네. 이 종목이 정말 좋으시다면 다음에 잡으실 때는 1,400원 오면 잡으세요. 네. 그래서 우선 추천드리는 것은 올려치면 비중을 절반 줄이시거나 네. 스트레스가 심하실 경우는 그냥 전량 수익 실현하셔서 나오시는 걸로. 우선 이슈가 좋으니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뭐 얼마까지 대가 2,100원까지 올라올까요, 그러니? 한 1,900원 정도에서 2,000원 사이가 그나마 좀 안정권이고요. 네, 네.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올랐다 내려올 수도 있어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우선은 매수가율이 올라오면 네. 비중을 많이 줄이시거나 정리를 하시고 네, 네. 좀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들로 조금 바꿔서 대응을 해주세요. 이 K사에는 순간 자리 놓치거나 딴 데 잠깐 일 보다가 갑자기 매수가율을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고 한동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애청자님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나라의 MND고요. 아유, 오늘의 특징주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2,000원에 20%요. 12,000원에 20%. 제가 해결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나라 M&D를 좀 보도록 하지요. 오늘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아니세요? 9월 22일 날 네네네. 상 치면서 그때 네, 22일, 23일쯤에 예, 네, 그쯤이신 것 9월 같고 22일 정도에 잡았고, 네네. 예, 그때 이제 그 다음 날 그 고점이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칠까 해서 잡았는데 그다음에 좀 고생했죠. 그랬다가 이제 또 네네네. 금방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예, 예. 자, 우선은 뭐 테슬라 이슈가 좀 붙었죠? 네. 그로 인해서 테슬라 배터리데이 맞춰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흐름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여기서 한 차례 더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예, 지금 네. 9월 23일 날 고가가 14,000원인데 오늘 고가가 14,000원이 나왔는데 23일 날이랑 흐름은 반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치고 올려놨거든요. 분봉상으로도 보자면 흔들리지 않고 꽉 채워가면서 딱 위로 올려치는 아주 거래량 터지면서 가는 굉장히 흐름상으로는 이쁜 흐름이었어요. 네, 지금 그럼 이런 그래서 경우는 고민입니다. 보통 예. 한두 차례는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네,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자, 우선은 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누가 좀 잡아주는 게 있었는지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기관들이나 뭐 외인들은 볼 게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네. 실적도 사실 이게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실적 개선 사항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살아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 이슈까지 같이 있으니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해서 저는 한두 차례는 더 움직일 것 같긴 해요. 다만 예, 맥스 그래서 포인트를 그 잡아야 부분이- 되는데 네, 이게 위 가격대가 아예 없어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잡기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현재 올해 뭐 순이익 기준이나 해서 따져봤을 때 사실 PER 자체가 상당히 한 40배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가서 고점이긴 한데 뭐 예를 들자면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여타 대형주들의 적정 주가 수준에 맞춰본다면 싸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슈가 이제 터져서 좀 한 차례 급등하고 거래량이 이제 터진 상황이라 한두 차례 상승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1차적으로 목표가를 한 15,000원 정도 보시는 거를 추천을 우선 드릴게요. 예, 예. 15,000원 정도. 네. 그리고 비중 자체가 20%신데 예. 뭐 회사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자리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일 날 상한가 들어가면서 고가 12,000원 잠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12,000원 이탈 자리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압박이 오는 자리예요.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은 좀 흔들릴 수 있고 최악인 경우고 내일장 보시다가 예. 13,000원 이탈한다. 이 자리도 조금 심리적 압박 나오면서 떨어지는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23일 날 장대 음봉 나오면서 밀렸던 흐름에서 1,000원대 자리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13,000원 이탈 시 절반 매도하시는 게 맞고 12,0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하셔서 나오셔야 돼요. 혹시 모르는 하락에 대비해서. 예. 그게 아니고 버텨준다면 15,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15,000원 위에서는 다시 한번 이건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아, 예, 예. 네. 꼭 그때 다시 방송국 연락하셔가지고 상담 예. 받으셔서 대응책을 좀 받아보시고 아니면은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뭐 한 14,000원이다, 15,000원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적당히 10% 이상이나 20% 이상 수익이 나신다면은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는 15,000원대까지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으니 그때 가셔서는 시청자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요, 아주 긴박한 사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신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콕 매매를 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최근 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올라탄 네이버.
27만 7천 원에 20%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후 9월 초까지 상승이 이어져서 기분 너무 좋았는데 한 번 미끄럼틀을 타고 나서 수익이 크게 줄었네요. 비중이 부담스럽진 않아서 오래 가지고 가고 싶은데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결사님 속 시원하게 상담 도와주세요. 네, 지금도 수익 중이시긴 한데 네이버 갖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더 갖고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자를까요, 해결사님? 아, 이걸 자를 필요가 있나요? 오, 네이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건 다른 분들께 굉장히 죄스러운 거예요. 더 힘든 분도 계신데, 네. 아, 진짜로. 진짜로 왜 그러냐면 네이버는 되게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카카오랑 네이버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실적 자체가 워낙에 좋잖아요. 이 실적이 꺾이지 않는 실적이라고요. 언택트 자체에 대해서 강력한 수혜를 받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사리 네이버랑 카카오가 국내 시장에서 실적이 거꾸로 간다? 그럴 일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네.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럼 주가가 여기서 얼마나 더 갈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전고점 자체가 저는 제가 보건데 우선 뭐 34만 7천 원까지 있긴 하지만 안전하게 안착하는 흐름 나오는 게 한 3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예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강력하게 홀딩 하셔야 되고, 이 종목은 우선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50만 원 정도는 좀 가준 이후에나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시총 자체가 뭐 49조 정도 돼서 뭐 상당히 클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포털 쪽에서.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SNS 시장 장악하고 있잖아요. 같이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래저래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3분기 시 좋다고 하죠. 4분기 당연히 좋겠죠. 내년도 올해보다 더 좋을 거예요. 나쁠 게 없어요. 계속적인 새로운 신사업 이슈 만들어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홀딩하시고, 성장성이 조금 끝나면서 떨어질 수 있는 구간 최소 50만 원 정도는 나와줘야 오. 그 다음부터 해서 이제 하락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네네. 이 종목은 뭐 지금 급하게 뭐 빠진다고 해서 걱정할 종목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구나. 알겠습니다. 건강한 조정이구나 판단하시고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시니까요. 홀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이야기들 모두 함께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방송 중에만 열어두신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지전자요. 삼지전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12,900원에 20%요. 12,900원에 20%, 오늘 예. 좀 떨어졌네요.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예, 많이 여쭤볼게요. 떨어졌어요. 예.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매수가가 수고하십니다. 예. 살짝 높으세요. 예. 약간 조금 따라가신 경향이 조금 있으시네요. 종목 자체가 예. 뭐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이쪽 관련주들 좀 재미가 없어요. 삼지전자가 좀 다채로운 종목인데 예. 5G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이래저래 많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반등 흐름은 무조건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어디까지 다시 갈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뭐 회사 살펴보자면 하나씩 볼게요.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여부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실적 열어봤을 때 퍼펙트한 상황. 그러니까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전부터 해서 이 상반기 실적을 보고서 회사가 정말 좋구나. 하반기 때 기대감도 크고 이 종목 많이 갈 수 있겠다 고민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 순이익 따져보더라도 회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PER 3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정 주가 자체가 이게 2만 원 넘어가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예. 삼지전자는 비중이 지금 20%신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비중 늘려도 상관없어요. 더 사도 그냥- 될까요? 다만 잘 못 들었습니다, 시청자님. 조금 더 매수해도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는데 예. 다만 시간적으로 볼 때 이 종목은 그냥 잘 커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전 고점 자리는 올해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15,000원 넘어가고 그다음 2018년도 고점 18,000원 넘어가는 흐름을 타야 되는데 그게 올해가 될지 아니면 내년 초중반이 될지가 궁금한데 제가 볼 땐 늦어도 내년 중반 안으로는 최소한 16,000원, 17,000원대 흐름은 보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성장성보다 내년이 더 좋아요, 이 친구가. 예.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홀딩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예. 여유가 되신다면은 비중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예. 30%까지 저는 사인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그냥 조금만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느긋하게.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선생님, 우리 진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마음 놓인 걸 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네요. 자, 저희 다음 상담 한번 채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독고다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송원산업 갖고 있습니다. 14,500원에 20% 오늘 매수했고 조금 불안한데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꾸지람 달게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각오하시고 보내주셨네요. 아니 이거는 종목 잘 사셨어요. 아, 정말요? 저 이 종목 살려고 했어요, 사실. 오. 이게 추천하려고 보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이게 빠져 있을 때. 근데 이제 못 샀죠. 예. 대표적으로 제가 놓친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 이게 가족분들에게 말만 해놓고 사진 못한 종목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송원산업도 마찬가지 같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보고 있는 종목인데 네. 회사 되게 좋아요. 튼튼한 종목이고 뭐 수급도 좀 최근 들어서 잘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들어오죠? 잘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체크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제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적도 되게 좋은 종목이라서 좋아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순이익도 굉장히 좀 독보적이고요. 그 시총 대비해서 좀 더 보자면 최소한 전고점 자리 15,000원 이상은 좀 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16,000원도 볼 수가 있어요. 17,000원도 볼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이 진짜 포텐이 터지는 것은 16,000원 넘어가면서 새로운 이 고점을 형성하는 구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측해보고 싶은 주가 흐름은 이런 상황이에요. 어휴. 이 상황의 주가 흐름이라 최소 저는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해서 한 뭐 17,000원, 18,000원, 2만 원까지도 보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래서 매수는 잘 하셨는데 갑자기 제가 추천해서 이거 뭐 좋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꼭 잘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해결사님의 관심 종목에도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흐름처럼 가면 꼭 좋겠습니다. 갖고 계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우리 애청자님이시죠. 냉개미님께서 YG 플러스 갖고 있습니다. 6,97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YG 플러스는 어떻게 보세요? 해결사님. 이제 가족분들이 좀 들고 계셨던 종목이라 아. 제가 이제 이건 사실 정리를 했었어요, 한번. 네. 근데 올라가기 전에 했어요. 7천 얼마 때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6천, 7천, 이때쯤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사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부터 하면은 얘가 1,000원짜리였는데 네. 8,000원까지 갔다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7,000원 조금 안 되시는데 비중은 뭐 그나마 적당하긴 하신데 이게 어제 상당히 조금 급하게 빠졌어요. 갑자기 그냥 찍어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그냥 장 초반부터 해서 종목을 좀 밀어버리더라고요. 밀어버리면서 힘이 없이 깨져버리고 오늘도 좀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물량 밀어버리고 가는 듯했는데 또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흐름 자체가 좀 약간 불안하게 좀 나와요. 우선은 일봉상으로 보자면은 21선 라인 회복하는 게 7,000원짜리라 회복해주면서 7,000원대 초반 흐름이 내일 시장에 나온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내려와 주면서 6,000원까지 열려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반등이 내일 나와서 7,000원대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 한 7,200~300원. 그러면은 한 번에 더 상승 흐름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7,000원 위에서 200~300원 올려쳤다가 모레
그 이상 7,500원 이상 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 싶으면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우선은 7,200~300원대 회복이 내일 나오는지 포커스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YG 플러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블랙피크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고 나서는 주가가 쭉 빠진 흐름이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도움 말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바로 또 채팅으로 가볼 텐데 우리 애청자님이신데 혼날 것 같아서 닉네임은 말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텍파마 갖고 있습니다. 14,850원에 5%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혼날 정도인가요, 해결사님 이거? 18,000원 보시면은 14,850원. 14,850원. 네. 혼날 정도는 아닌가요? 뭐 제가 혼내는 사람은 아니고요. 다들 두려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실의 방을. 제가 이렇게 혼낼 정도는 아니고 네. 그냥 굳이 급등 자리에서 안 사도 되는데 자꾸 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16,000원 이상 아닌 게 어디예요. 뜨끔하신 분들 계실까 모르겠는데 자 우선은 뭐 에스텍파마 비보존 이슈인가요? 뭔가 정확한 이슈가 원체 요즘 많다 보니까 저도 수시로 찾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그 이슈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흐름을 좀 볼게요. 바닥에서의 추세적인 흐름, 코로나 때 이 큰 하락 자리는 사실 지워도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8월부터 봐서 이 추세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대로 맞추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최근 들어 흐름에서 보자면은 거의 21선 깼다가 올려치는 흐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네요. 이 자리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실적이라 체크해 보건데 실적은 또 굉장히 좋고 실적 대비해서 비교해 보자면은 이게 와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왔구나.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또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실적으로만 본다면은 전고점 자리에 뭐 이게 17,000원 이런 문제가 아니라 24,000~25,000원 가도 문제는 없는 종목인데요. 그런 상황이고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바닥에서 이슈를 한 번 더 받고 올려치게 될 경우에 다음 자리는 16,000원대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목표하신 수익률을 10% 정도로 보세요. 그 이상은 우선 보지 마세요. 10% 정도로 보시고 그러면 한 16,000원 넘어가는 흐름이겠죠. 그 흐름에서 맞춰서 우선 올려치는 모습 나오면 이게 지금 전고점 자리 8월에 나왔던 고점 자리하고요. 그 다음에 땡겨보자면 이 자리 작년 말 자리가 이 자리예요. 17,000원대 그 흐름 자리가 있어서 쉽사리 올라가진 쉽지 않을 거예요. 심리적인 저항선을 맞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홀딩하세요. 회사는 살아있고 좋은 회사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니까 우선 16,000원대까지 다시는 올 겁니다. 목표 수익률을 10%만 보세요. 많이 보지 마시고. 딱 그 정도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해결사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바삐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끝낼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장을 준비하는 우리 시청자분께 짧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마디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해결사님. 내일장은 일단 뉴욕 증시 체크를 좀 해봐야겠지만 우선 뭐 잠깐 볼게요. 뉴욕 증시 흐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잠깐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지수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재 뉴욕 증시 흐름이 다우존스가 소폭 강보합권, S&P 500이 0.1% 정도 빠지고요. 나스닥이 0.2% 정도 좀 밀리는 모습이네요. 러셀 2000은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긴 한데 자, 오늘 국내 시장이랑 어찌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지 네. 재미는 없는데 우선은 내일 아침까지 체크는 해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흐름에서 크게 밀릴 가능성은 조금 낮다. 부양책 이슈가 좀 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급하게 퇴원을 바로 해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니 이 10%의 바이든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또 하면서 새로운 카드들을 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횡보하거나 오르는 시장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시장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픈 채팅방 좀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제가 방송이 끝나는 대로 또 닫도록 할 테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또 새롭게 들어오시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꽉 채워주신 저희 해결사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해결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심야상담소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늘 같은 자리에서 열고 있으니까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